깜짝 놀랐습니다. 이 4년 전 치러졌던 지방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틀 동안 치러졌던 사전투표에서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본투표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겠다 싶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 사전 투표율 나온 거 보고 나서 네. 이번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2018년 지선보다는 낮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는 유권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2018년 지선에서 사전 투표율도 역시나 20%가 넘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불과 0. 몇 %, 소수점 더 늘어나서 역대 최고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을 보면 2017년 대선보다 2022년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10% 이상 높아졌어요.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2017년 대선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그나마 2018년과 총투표율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소수점 차이였기 때문에 본투표율은 지금 추세로 보면 55%를 밑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사실 정권 교체 이후에 조금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투표장으로도 좀 덜 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보수층 역시나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이 투표에 대한 효능감에서 만족을 해버려서 굳이 내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나갈 동력을 조금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보수 진보 뭐 여당 야당 어딘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양쪽의 느슨한 지지층 결집이 둘 다 조금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장 단장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을 경계해서 여야가 모두 막판까지 투표합시다라고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선과 지방선거가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상하기에 저는 구도나 투표율이 오히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초는 대선 결과 그리고 이제 정부 취임 초기 때문에 뭔가 좀 이 투표가 대선 투표가 지방선거까지 연결될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의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여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너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여야가 좀 바뀌었나? 아니면 여당이 그다음에 현 정부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그 신임을 얻을 만한 많은 성과들을 보여줬나?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연장 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투표율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이 워낙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팽팽하게 싸워서 0.73이라는 역대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 어떤 피로감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까지 오면서 저는 대선 이후에 이 3달도 안 된 이 기간에 너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정치 현장이 좀 너무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적극적 지지층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금 이런 국면들에 있어서 그냥 한번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약간 방관이랄까요? 그런 무관심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투표율도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가서 또 투표해야지라고 해서 오후에 또 투표율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자, 앞서 저희가 이번 코너 이야기 저희가 이 여야의 결정적인 장면 3가지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야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3가지 장면들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선거를 앞두고 이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이벤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아침에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결정적인 장면 첫 번째를 저희가 윤 대통령 취임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고 중간에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 곧장 치러지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치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정권 교체 자체가 일단은 큰 변화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몇만 명씩이나 매일 그냥 네. 그 관람객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거기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네. 그것만 봐도 굉장히 정권이 교체됐고 외교 면에서도 뭔가 달라지겠구나. 네. 그다음에 기업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역시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좀 탄력을 받고 있다.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여실히 네.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대선이 끝나자마자 석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이 윤 대통령의 당선은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시대를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바로 5.18 기념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광주로 내려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 기념사에서 직접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수정하는 일까지 있었죠.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저희 연설문이 며칠 동안 회자되기도 했었고 그건 둘째치고라도 저 5.18 행사에 내각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을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현장이 됐어요. 과연 저 행사가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민심을 얼마만큼 두들겼는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꽤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보수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제창함으로써 그러한 이 역사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은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전남, 전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깜짝 이변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섣부를지 몰라도 어느 정도 선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같은 국민 통합 행보나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행보를 보여주는 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호남 출신의 이 거주민들 또 그리고 부모님이 호남 출신인 분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단순히 광주나 호남 지역의 어떤 투표율이나 득표율만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 등지에는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지역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직접 호남과 관련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당연히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한결같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꼽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적인 장면 3가지 중에서 2가지까지 짚어봤는데요. 세 번째로 이걸 짚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지난 2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건 역대 가장 빠른 시간이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We shared a lot of stories from our early beginnings, and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And as our combined forces say, we go together.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동맹, 안보 동맹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었던 만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 가지가 모두 윤심이라는 게 관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5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한미 동맹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역대 사령관들을 만나보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비로소 한미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5년 동안에 상당히 흔들렸던 동맹 관계가 말이죠. 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험료도 잘 내고 책임과 의무를 잘 할 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잘 유지 관리, 더욱더 또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취임사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그런 선진 국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이제 북중러 이 블록, 그 동맹 블록이 지금 공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우방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안보는 혼자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동맹이고 네트워크 안보입니다. 그래서 자유 우방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미 회담을 빨리 조기에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5.18 행사에 전원이 참석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사됐던 한미 정상회담. 이 세 가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적인 장면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가 꼽아봤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세 가지가 그래도 최근에 5월에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굉장히 예전 일처럼 좀 잊고 있었습니다. 많이 바쁘셨군요. 아니요, 뭔가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얘기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 인사 문제랄지 그리고 최근에 뭐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뭐 정책 혼선이랄지 좀 미숙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출범 초기에 아직까지 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제 집무실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여당의 굉장히 그 강점으로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그렇게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하진 잘 않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2018년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워낙 2017년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았고 북한의 핵무력 이런 것들이 워낙 위기 상황이 고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말 남북이 만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이제 치러진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줬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뭐 무난하게 넘어갔다. 뭐 이 정도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뭐 5.18 추도식에 함께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그때 약속했던 그때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어떤 국민 통합. 그리고 특히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앞으로 정말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도 지금 투표율 중간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조금 전 1시 기준으로 41.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관심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 을과 성남 분담 갑의 투표율이 각각 45.5%와 45.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겠죠. 그리고 충남 보령 서천 지역이 지금 50.9%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고요. 투표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이 33.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저 수치는 대구 지역은 사전투표 때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왔었던 지역이거든요. 본투표도 역시 비슷한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중간 투표율 집계 1시 현재 전국은 41.6%가 나왔고 41.8.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45.5, 성남 분당갑이 45.6%로 집계되면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꼽은 결정적인 장면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